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유혹하는 낭독극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혹하는 낭독극장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는 장마철입니다. 하루에 내리는 비만 해도 여러 가지 종류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소나기가 내렸다가 잦아드는가 하면 이슬비가 또 내리고, 또 비가 멈추고 해가 나는가 싶다가도 또 새벽녘에는 안개비가 내리고, 갑자기 또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정말 변덕이 죽 끓는 날씨입니다. 이렇게 후덥지근하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불쾌지수가 높아져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내거나 하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날씨에는 서로가 더 조금씩 조심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낭독극장 들으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연옥 작가님의 동화 감꽃이 별처럼 쏟아지던 날 중에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혹하는 낭독극장 시작합니다. 삼장. 상구야, 찔레 꺾으러 가자. 일요일은 하루가 참 길대. 점심을 먹은 지 한참 지났는데 해는 아직도 중천이네. 봉이는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하루가 다르게 볕은 따뜻해지는데 봉이는 오늘도 할머니 눈살에 꼼짝없이 갇혀있다. 할머니는 이참에 봉이 성질을 고치겠다고 단단히 벼른 모양이다. 상구짜스 고추랑 주둥이는 언제 다 났나? 아무데도 못 간대. 할매는 누가 나간다 카두나? 상구는 좀 어떻노? 붓기는 가라앉았드나? 뭐 주리는 아직도 불구죽죽해도 붓기는 싹 다 가셨다 아인겨. 이놈의 가스나야. 상구 할매가 그마마 한 게 다행인 줄 알거래. 돼지 주둥이 어디 다 낫기만 해봐라. 봉이는 뾰로통한 얼굴로 밖을 쳐다보았다. 어디가 산이고 어디가 들인지 분간이 가지 않네. 온통 파랗대. 보리밭은 초록빛 바다가 되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보리가 바람에 흔들리며 파도처럼 출렁인다. 바람이 불 때마다 시렁에 얹힌 소쿠리에서 시큼한 보리밥 냄새가 났다. 아버지를 따라 일 나간 언니도 저녁 때나 되어야 온다. 봉이는 돼지 주둥이 상구 얼굴을 떠올리며 딱지 앉은 장단지를 문질렀다. 아프대. 이놈의 해초리 자국 언제 없어지나 참말로. 따뜻하니 졸리고로. 볕이 좋은 게 할매도 졸리겠지? 봉이는 흘금흘금 할머니를 훔쳐보며 빠져나간 궁리를 했다. 그때 반가운 얼굴 하나가 사름문 위로 쑥 올라왔다. 종대다. 졸음이 단번에 가셨다. 봉이야, 봉이야. 와, 뭔 일인데? 찔레 꺾으러 가자. 종대가 손짓하며 입을 벙긋거리고는 할머니한테 들킬까 잽싸게 머리를 내렸다. 뭐? 찔레? 찔레. 말만 들어도 입안에 파란 물이 고였다. 파릇파릇 올라온 새순을 꺾어 한 입에 넣으면 아삭거리며 씹히는 소리도 일품이지만 시원하고 들끈한 맛에 두 눈이 절로 감긴다. 봉이는 잽싸게 봉당을 내려서 앞뒤 잴 것도 없이 냅다 달렸다.
야야 어디 가노? 이놈의 가스나야. 네 퍼뜨가 안 오나? 아이 저놈의 가스나 진짜. 땀이 찬 고무신에서 뽁뽁 소리가 났다. 모를 심지 않은 눈물에 비치는 산도 봉이를 따라 일렁거리며 뛰어왔다. 뻥이야. 야, 봉이! 용케 나왔네. 느티나무 아래서 기다리고 있던 덕지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그 뒤로 순애와 상구의 얼굴이 보였다. 봉이는 그 자리에 우뚝 멈췄다. 고무신에서 김이 폭 빠졌다. 상구도 있네. 봉이야, 이거 네 종아리 한 발라봐라. 억수로 빨리 났는데. 상구가 분첩처럼 생긴 통을 내밀었다. 봉이는 어이없는 얼굴로 상구를 쳐다보았다. 상구야, 네 고추는 이제 좀 작아졌나? 덕지가 상구의 아랫도리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아이들 눈이 한꺼번에 상구 아랫도리로 모였다. 조금만 더 작아지면 아니다. 이제 괜찮다. 좀 보자. 상구가 아이들을 향해 헛주먹을 날렸다. 이씨, 그만해라, 이씨. 봉이는 저도 모르게 비식 웃었다. 완전히 병주고 약주네. 순애가 얄망스럽게 약통을 빼앗아 봉이한테 건넸다. 봉이는 엉겁결에 약통을 받았다. 약통에는 알록달록 예쁜 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꼭 엄마가 바르던 분통 같았다. 우리 외아재가 서울서 보내준 긴데 우리 집엔 바를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튼 많대. 니나 실컷 발라라. 찔레가시에 또 고추 찔릴지 모르니까. 봉이는 상구 얼굴에 대고 약통을 마구 흔들다가 휙 던져버렸다. 맞다 맞다. 순애가 호들갑을 떨며 봉이의 팔짱을 꼈다. 그게 아니고 네 아픈데 빨리 나으라고. 상구가 약통을 주어 옹알거리며 따라왔다. 봉이는 들은 채 만 채 순애와 팔짱을 끼고 앞산 쪽으로 향했다. 종대와 덕주는 벌써 저만치 뛰어가고 있었다. 야야, 빨리 와라. 초록 옷으로 갈아입은 산은 싱그러웠다. 온 산에 피어있던 분홍 참꽃이 지고 파랗게 올라온 잎들이 가지를 뒤덮었다. 산 어귀를 돌자 벌렁코 덕주가 방향을 틀어 잡풀 무성한 무덤 아래 좁은 길로 들어섰다. 찔레는 응달진 곳에 숲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할매가 그러는데 산에서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했다. 불지 마라. 산에서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했다. 불지 마라. 종대와 순애가 못 들은 척 덕주의 휘파람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찔레 먹고 찔찔, 달래 먹고 맴맴, 고추 먹고 골골, 삐삐 먹고 삐삐, 뽀르 먹고 퇴퇴, 나승게 먹고 나섰다. 어느새 눈앞에 찔레 덤불이 나타났다. 가시가 아직 여린 잎들이 자기들끼리 뒤엉켜 숲을 이루고 있었다. 얼추 때를 맞추긴 했어도 벌써 가지 군데군데 하얀 봉우리가 맺혀 있었다. 이야, 찔레 억수로 많대. 지금이 따먹기 제일 좋을 때 아이가. 하모, 찔레는 봉우리가 맺히면 줄기가 억세고 질겨서 맛이 없다. 맞다. 꽃이 피기 전에 새순을 따야 제맛이다. 엄마야, 이 가시도 억수로 많다. 왜 따노?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찔레 덤불로 우우 달려들었다. 그리고 입가에 고인 단물이 가실 새도 없이 새순을 꺾었다. 똑똑 잘리는 소리가 경쾌했다. 한 곳에 모여있던 아이들은 이내 새순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졌다. 봉이는 숲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볕이 들지 않아 서늘한 곳일수록 여린 새순이 많았다. 요래 여린 새순이 더 많나다. 봉이는 어린 순 하나를 꺾었다. 손톱으로 껍질을 살살 벗기자 연한 속살이 드러났다. 밍밍한 냄새와 달리 통통한 진달래순은 입안에서 오래도록 아삭거렸다. 이슬이 채 마르지 않아 시원한 맛까지 더했다. 이야, 맛있다. 우와, 여기 진짜 많대. 봉이야, 이기 꼭 박하사탕 맛이대. 니 아나? 치, 내도 안다. 자, 물아.
너무 많이 땄다. 됐다 마 지아라. 언제 뒤쫓아왔는지 상구가 찔레순을 두 손 가득 내밀었지만 봉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상구는 쭈삣거리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봉이는 상구 뒤통수에 대고 주먹을 쥐었다. 박하사탕? 지랄. 뱀이나 콱 만나뿌라. 메롱. 봉이는 차근차근 손에 들고 있던 찔레의 껍질을 벗겼다. 그때 갑자기 발등에서 섬뜩하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섬뜩한 기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길게 움직였다. 굵었던 것이 점점 가늘어지는 느낌이. 누룩뱀이다. 녀석은 넓고 뭉툭한 주둥이를 쳐든 채 봉이 발등을 유유히 지나갔다. 봉이는 들이마신 숨을 꿀꺽 삼킨 채 죽은 듯이 있었다. 뱀이 천천히 배를 밀며 숲을 속으로 사라졌다. 꽉 움켜진 찔레에서 물이 흘렀다. 무서워 죽는 줄 알았대. 아무리 도금는 뱀이라도 뱀은 뱀이다. 아우, 배고프다. 찔레나 실컷 더 묵어야겠다. 봉이는 주위를 샅샅이 살피며 여린 순을 따기 시작했다. 어느새 껍질 벗긴 찔레순이 양손에 가득했다. 봉이가 찔레순을 입에 넣으려 할 때였다. 봉이야. 뱀? 아이고 겁쟁이 상구새끼. 봉이는 소리나는 곳으로 뛰어갔다. 찔레 덤불이 유난히 오거지는 곳에 서 있는 상구 바로 앞에 누룩뱀이 뙬리를 들고 있었다. 상구는 찔레 덤불과 뱀 사이에서 빳빳하게 굳어 있었다. 웃자노. 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거래. 봉이는 얼른 돌멩이를 주워들고 한 발, 두 발 가까이 다가갔다. 툭! 첫 번째 돌멩이가 뱀을 비껴 날아가 찔레 덤불에 맞았다. 아이씨 빗 맞았다. 기다려봐라. 한 번만 더 해볼게. 봉이는 조금 더 큰 돌을 들고 다시 한 발, 두 발 가까이 다가섰다. 툭! 드디어 두 번째 돌멩이가 뱀을 맞췄다. 뱀이 온몸을 흔들어댔다. 검은 가로뜨무니가 어지럽게 움직였다. 엄마. 등신같이 울기는. 울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라. 봉이가 이번에는 제법 굵은 나뭇가지를 꺾어들고 뱀 옆으로 다가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걸로 뱀을 후려칠 테니까네 퍼뜩 뛰어온나. 그리고 돌아보지 말고 뛰라. 으잉? 상구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나, 둘, 셋. 봐라. 이리 온나. 못생긴 뱀새끼야. 봉이는 상구가 선 반대편에 서서 뱀의 눈앞에 대고 긴 나뭇가지를 막 흔들어댔다. 약이 오른 뱀이 혀를 날름거리며 나뭇가지 쪽으로 몸을 틀었다. 지금이다. 뛰라. 봉이도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냅다 뛰기 시작했다. 찔레 덤불이 시작되었던 숲을 지나 무덤을 지나 산 아래까지 한 걸음에 뛰었다. 고무신이 땀에 젖어 미끄러웠다. 상구가 산 아래서 겁에 질린 얼굴로 쪼그려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봉이를 보고도 꼼짝하지 않았다. 얼굴은 땀과 눈물이 뒤섞여 말이 아니었다. 됐다. 여기까지는 못 올 끼다. 뱀은 안 따라오지? 내가 멀리 쫓았다.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자. 뭐하노? 보통 일러라. 집에 가자. 상구는 대답 대신 자꾸 다리를 오므렸다. 성질 급한 봉이가 상구를 일으켜 세웠다. 순간 봉이 눈이 동그래졌다. 상구 아랫도리가 얼룩덜룩했다. 땀에 젖은 게 아니었다.
혹시 오줌 쌌나? 아니다. 아이고, 땀이다. 좀 많이 젖었다. 상구가 축축하게 젖은 바지를 잡고 땅바닥을 문질렀다. 봉이는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왔다. 똥바가지를 뒤집어 씌운 건 아니지만 어쩐지 속이 시원하다. 뱀을 쫓느라 놀란 가슴은 벌써 가라앉은 것 같다. 상구 니는 고가 뱀이 그래 무섭더나? 무섭더라. 아들은 와 안 내려오나 올 때가 됐는데. 봉이가 느릿느릿 말을 하며 산을 올려다보았다. 상구도 던달아 산을 올려다보았다. 해가 막 산 꼭대기를 넘고 있었다. 봉이야, 우리 집에 과자랑 좋은 거 많대. 근데 뭐? 아무한테 말 안 하면 네가 갖고 싶은 이게 거. 참말로 내가 뭐 과자 못 먹어서 환장한 줄 아나? 내가 니처럼 입이 그래 싼 줄 아나? 그러고 고맙데이 한마디 하면 어디가 덧나나? 속사포같이 쏘아붙여도 봉이는 분이 풀리지 않았다. 상구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 봉이는 씩씩거리며 상구를 노려보았다. 누군 뱀이 안 무서운 줄 아나? 치사한 자식. 봉이는 그제야 껍질까지 잘 벗겨놓은 채 두고 온 찔레가 생각나서 산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자 상구가 움찔해서 봉이를 불렀다. 잠깐만, 봉이야. 저기 내일 아침이면 오줌 싸게라고 소문이 바다알기다. 근데 상구가 봉이의 손을 덥석 잡았다. 엄마야! 봉이가 화들짝 놀랐다. 야가 와 이라노? 상구는 봉이가 손을 뗄 새도 없이 약통을 던지고 잽싸게 마을로 뛰어내려갔다. 내 먼저 간대. 젖은 옷 때문에 사타구니가 쓰린지 자꾸 발을 엇갈리며 뛰어갔다. 봉이는 상구가 사라질 때까지 셀쭉거리며 그대로 서 있었다. 앙증맞은 약통은 지는 햇살에도 반짝반짝 빛이 났다. 사장, 순애야, 보리꽃일나 먹자. 상구는 며칠째 봉이를 슬슬 피해 다녔다. 교실에서도 멀찌감치 떨어져 그저 눈치만 힐끔힐끔 살폈다. 가끔은 봉이가 순애나 종대한테 말을 붙일라 치면 공연히 헛기침을 하며 주위를 뱅뱅 돌았다. 집으로 가는 길에 봉이는 불어 순애기를 잡아당겨 귓속 말하는 신용을 했다. 그러자 저만치 뒤에서 걸어오던 상구가 헐레벌떡 뛰어와 순애 어깨를 잡았다. 엄마야, 놀래라. 와. 순애야, 네 저기 퍼뜩 말해라. 봉이가 귓속말로 무슨 말 안 했나? 안 했다. 와. 그럼 됐다. 별 싱거 없는 답았대. 상구가 멀어지자 봉이는 순애만 들리도록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좀 이따가 보리꽃일나 먹자고. 맞다. 다자 끝나기 전에 묵어야지. 순애가 눈치 없이 웃으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 벙어리 아버지를 둔 순애가 목청이 큰 건 당연한 건데 봉이도 이럴 때면 아차 싶다가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가스나야! 상구식기 아직 뒤에 있다 아이가. 뭐야노, 깜빡했다. 아따 가스나 귀총 떨어지겠다. 상구가 군식거리며 실쭉 뒤로 물러서더니 한결 느긋한 걸음으로 뒤따라왔다.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 보리타작하는 소리로 왁자지껄했다. 발동기 뱃속에서는 뜨거운 물이 팔팔 끓고 있었고 땅이 울리도록 타맥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한쪽에선 몇몇 어른들이 멍석에 매질하듯 도리깨를 내리치고 있었다. 들판은 보리 깎으라기 천지였다. 날도 밝기 전에 집을 나선 봉이 아버지가 종대내 논 한가운데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뿌연 먼지와 깎으라기를 뒤집었을 채 맨발로 쉴 새 없이 타맥길을 밟고 있었다. 초여름으로 치닫는 끈끈한 날씨에 옷은 땀 범벅이었다. 타맥기 앞에서는 절대로 장갑을 껴서는 안 된대. 보릴대를 놓쳐 발동기가 멎더라도 타맥기와 힘겨루기를 했어도 안 되고, 잘못하면 손이 빨리 들어간다 카이. 억수로 신기하네 얘. 뾰족한 철사가 용케 요리 보리 알맹이만 골라 출구로 쏟아내네 얘. 마을에 한 대밖에 없는 상군의 타막기가 며칠째 쉰 소리를 내며 돌고 있었다. 타작 순서를 정해서 하루에 몇 집씩 돌아가며 썼다. 종대 엄마가 모깃불로 쓰려고 보리 수염을 따로 모았다. 보리 타작을 모두 끝내고 서둘러 모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마음이 바빴다. 형님, 다맥기가 고장 안 나도록 살살 좀 해주시소. 아유 하모요, 비싼 기계인데. 우리 마을 먹여 살려주는 1등 공신 아니겨. 1등 공신은 봉이 아버지가 1등 공신이지. 어머니 좀 물러났어. 가까이 오면 위험한다 아니겨. 아이고 이 땀 좀 봐라. 막걸리 한잔하고 해라이. 어머니 그럴 틈이 어디 있는겨. 타맥기 다룰 사람이 없어가 바쁩니다. 마시면도 봉이 아버지만한 일꾼이 없어가 혼자서 힘들다 아닙니까? 할머니는 저녁마다 아버지 뒷목과 등에 붙은 깎으라기를 쓸어내며 혀를 찼다. 이놈의 까시라기 땜시 깎으러버서 잠이나 자겄나. 아버지는 손바닥으로 너른 등을 탁탁 치면서 대꾸했다. 어머니도 참, 한번 골아 떨어지면 대못으로 팍팍 절러도 모릅니다. 우리 눈이 맹꼬백이라 퍼뜩퍼뜩 해야지. 아유, 그나저나 날이 가물어서 어쩐대요. 그러게 날이 와 이리 가무노. 모넬레면 비가 좀에 와야 할 낀데. 자자자, 시원한 물에 탄 미숫가루다 한 사발 쭉 들이키라. 아유, 됐어요. 어머니 봉이나 주소. 아버지, 시도 묵었어 해. 아버지는 미숫가루 한 사발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그대로 감나무 밑 평상에 누워 코를 골았다. 이맘때면 할머니와 언니도 새벽부터 설쳤다. 고니자는 봉이 머리맡에 밥상을 차려놓고 곧장 타작하는 집으로 가 일꾼들 새참이며 점심 준비를 도와야 했다. 봉이가 눈을 뜨면 아버지는 들녘으로, 할머니와 언니는 이웃으로 나간디라 식구들 얼굴 본 지가 한참은 된 듯하다. 아버지! 아버지! 봉이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아버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탈탈 혼을 빼놓을 듯 돌아가는 타맥기 소리에 사람 소리는 그저 왕왕 거릴 뿐이었다. 순애 아버지가 옆에 서서 건보를 걷어내며 아버지를 도왔다. 낯가리 자풀은 쌓이고 쌓여 어느새 커다란 산더미를 만들고 있었다. 아저씨들은 보리단을 들쳐매고 부지런히 날랐다. 보리는 힘이 약해 나르는 것도 쉽지 않다. 보리단을 받아 타맥기 옆에 있는 아저씨가 낫으로 풀어헤치면 아버지가 재빨리 한 알음 하나 타맥기에 먹였다. 한 움큼의 알맹이를 쏟아낸 빈 보리대가 바닥에 차곡차곡 쌓였다. 종대 아버지가 보리단을 내려놓으며 꽥꽥 소리를 질렀다. 가스나들이 여기를 왜 안 넣어? 너희 아버지 말 시키지 말래. 까딱하다간 타맥기에 손가락이 빨리 들어간대. 종대랑 덕주랑 보리 꼬실라 먹는다고. 저짝 눈에 있다. 거나가봐라. 아직 남아있는 보리를 베어다 그 흐름을 해먹으면 이듬해 보리 농사뿐 아니라 다른 곡식도 잘 여문다 해서 오늘만큼은 허가받은 보리 서리날이다. 상군의 보리를 몰래 서리에서 구워 먹을 때가 제일 맛있지만 타맥기가 들어오고 상군의 논을 제일 먼저 타작하면서부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다. 봉이가 돌아서려는데 순애가 팔랑팔랑 뛰어가며 제 아버지 팔을 잡아당기더니 무어라 손짓했다. 그러자 순애 아버지가 논 밖으로 나가라며 손을 휘저었다. 알았습니다.
어째 알아들었노? 대충 입모양 보면 다 알아듣는다 아이가. 알았어 예 아버지. 까시래기 날린다고 물러나라 카이. 순애야, 니도 퍼뜩 온나? 같이 가자. 어야. 봉이 아버지도 얼른 나가라는 듯이 눈총을 주었다. 봉이는 아버지와 눈만 맞추고 얼른 논 밖으로 나왔다. 논둑 저 너머에서 보리를 꺾고 있는 덕주가 보였다. 타작을 기다리는 눈은 아직 초록빛을 머금고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깔린 보리대가 바스락거렸다. 진득하니 한 군데에서 안 꺾고 촐싹촐싹 뛰어다니는 종대 옆에 상구가 어슬렁거리며 걷고 있었다. 문디자스, 저거 집에 과자가 그리 많은데 보리꽃이라 먹는 데는 와 왔노? 보리는 조금만 늦게 싸게 패도 다른 집보다 타작이 늦어져 주인 얼굴이 누렇게 변한대. 보리 타작이 늦으면 모내기가 늦어지고 모내기가 늦어지면 벼 타작도 늦어지니 논을 바라보는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기라. 그래 많이 꼬실라 먹으래. 내도 보리 깜부라기로 수영 그리고 놀던 때가 엊그제였는데. 할머니 말처럼 보리타작은 수학에 비해 참 성가시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다. 분바른 귀신처럼 보리먼지를 허옇게 뒤집어 쓴 채 온종일 논 가운데 있는 아버지 모습이 아른거려 봉이는 속상했다. 봉이, 순애, 종대, 덕주가 보리를 꺾을 동안 상구는 고개만 기웃기웃했다. 얘는 안 꺾나? 안 먹을라고? 아니다, 내도 먹을 거다. 상구니, 보리 모가지 안 떨어지게 잘 꺾으래. 아유, 따가워라. 이 보리 수염이 자꾸. 수염이 니만 찌르나? 얄미운 놈살쟁이 놈. 이제 와서 오줌지리를 터트리면 내만 째째해 보일 테고. 봉이는 고가운 걸 억지로 참으며 상구 얼굴을 봤다. 철싹철싹 뛰어다니던 종대가 언제 다녀왔는지 성냥을 내밀었다. 아버지한테 성냥 얻어왔다. 아버지가 불 안 나게 조심하라 했다. 성냥을 보자 상구가 손을 내밀었다. 불은 내가 붙여줄게. 아이고 그래 놓고 네가 다 꼬실라줬다 할라고? 그러는 사이 잔솔가지에 불이 붙고 그 위에 보리가 꼬들꼬들 익어갔다. 삐죽삐죽 길게 뻗어있던 수염이 먼저 타고 대가 타고 까뭇까뭇 보리가 익어갔다. 연기가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맑은 하늘로 올라갔다. 구수한 냄새가 누런 들녘 가득 피어올랐다. 자, 이제 묵자. 봉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종대가 잽싸게 발로 비벼 불을 껐다. 아 뜨거워라. 뜨겁대. 아, 따가워. 아니, 뜨거워. 아이들은 양손으로 보리를 싹싹 비비고 입으로 후후 불어서 껍질을 날린 다음 통통한 알맹이를 한 입 털어놓고 우적우적 씹었다. 구운 옥수수알처럼 쫄깃쫄깃했다. 작은 보리알이 입에서 살살 구르다 톡톡 터졌다. 손이 금세 새까매졌다. 이번저리도 시커매졌다. 상구가 손가락질하며 놀렸다. 봉이랑 순이, 니들 수염 나서 어째노? 그러게 웃자면 좋노. 봉이는 벌떡 일어나 탄 보리를 비벼댄 새까만 손으로 상구 얼굴을 문질러 버렸다. 상구 얼굴이 검댕이 칠갑을 했다. 에이, 상구는 산도둑놈 수염이다. 야, 씨, 너, 씨. 피할 새도 없이 이번엔 순애가 덕지의 얼굴을 문질렀다. 에이 덕주는 해적 수염이다. 그래, 니? 종대가 낄낄거리며 주랭랑을 쳤다. 알라리 깔라리. 니들도 한번 당해봐라. 일로 와라. 얼굴을 다 수염으로 덮어줄 기다. 무셔라. 알라리 깔라리. 알라리 깔라리. 쫓아오다 지친 상구와 덕주가 이번엔 종대를 쫓기 시작했다. 이 깜상들 어디 한번 잡아봐라. 메로. 타작하는 논에서 갑자기 비명이 들려왔다. 시끄럽게 돌아가던 타맥기가 멈추고 발동기가 멈춰섰다. 먹고 비명 소리가 났는데. 그러게. 와 갑자기 이래 조용해졌노. 순애야,
그런가 보다. 그때 상구 입에서 순애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튀어나왔다. 버버리한테 뭐들 났나 보네. 순애야, 너 그 아버지. 덕주가 타작하는 눈을 가리켰다. 봉이는 순애 손을 잡고 뛰었다. 논뚝 하나를 가로지르는데 심리는 되는 듯했다. 타맥기 앞에 사람들이 죄 모여 있었다. 순애 아버지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수건으로 손을 둘둘 감고 있었다. 말을 못해 답답한지 성한 손으로 자꾸 가슴을 탁탁 쳤다. 아이고 웃자노 이제 웃자노 몸도 안 성한데 손가락까지 저래가 웃자노. 아이고. 동네 어른들이 하나같이 딱한 표정으로 순애 얼굴을 쳐다보았다. 봉이 아버지가 소변을 보려고 순애 아버지한테 타미끼를 맡긴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순애가 제 아버지한테 다가가려 하자 봉이 아버지가 순애를 붙들었다. 순애야, 너 그 아버지 걔한타. 어머니한테 걱정하지 마라 캐라. 상구 아버지가 차 가지고 오면 병원 가서 꼬매면 된다. 니는 고마 집에 가 있어라. 순애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다들 일손을 놓은 채 한 걱정을 했다. 순애 엄마는 몸이 약해 늘 집에만 있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종대 아버지가 나섰다. 아직 타작할 게 반이나 남았는데 다친 사람은 어쩔 수 없어도 타작은 마저 해야 안 되겠나. 근데 시기 자네가 빠지면 왜하노? 타박지는 누가 돌리노? 뒤에서 일꾼 하나가 되받았다. 아이 손가락이 잘려나갔는데 어찌 그 보리따를 넣노 거기에다가. 뭐라카노? 그러면 여기서 그만하겠단 말이가? 종대 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자 순애 아버지가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다. 피해 젖은 수건이 너풀거렸다. 봉이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누르며 순애의 손을 꼭 잡았다. 순애를 쳐다보던 종대 눈이 봉이와 마주치자 이내 아래로 떨어졌다. 덕주와 상구는 입을 꾹 다문 채 어른들 틈에 끼어 있었다. 아따 참말로 인정머리라고 씨알만큼도 없는 양반이세. 시방 일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좀에 숨 좀 돌리고 하자는 거 아이요. 시방 뭐라했나? 인정머리 없다했나? 그러면 인정머리 있는 사람들은 올 품삯 안 받으면 되겠네. 와 이라노. 고마 참으라. 내 대신 놀리다 이래 됐는데 내가 가봐야 안 되겠나. 내가 퍼뜩 땡겨와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일단 저 도리깨를 털고 있으라. 내가 밤을 새서라도 내가 끝낸다. 대신 순애 아버지 품은 다 주면 안 되겠나. 아버지가 거뭇해태한 얼굴 가득 어색한 미우소를 지으며 종대 아버지의 어깨를 툭툭 쳤다. 양쪽을 어르고 달래며 분위기를 가라앉힐 때쯤 신장로 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났다. 버뜨고 있어. 봉이야, 순애 집까지 데려다 주고 가거래. 순애 어머니 안 놀라거로 말 잘하고. 예, 아버지. 순애 아버지를 부축한 채 바삐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봉이는 멀끔히 바라보았다. 할머니 걱정하는 소리가 벌써부터 귓가에 맴돌았다. 뒷목에 보리까끄라기가 붙은 듯 몹시 깔끄러웠다. 보리타작은 열흘이나 더 걸려서 끝났다. 감나무마다 하얗게 핀 감꽃이 어느새 후두두 후두두 모두 떨어졌다. 감나무마다 하얗게 핀 감꽃이 어느새 후두두 후두두 모두 떨어졌다. 순애 아버지는 다맥기에 손가락 3개를 잃었다. 아버지는 순애네 농까지 살피느라 갑절은 더 바빴다. 긴 해가 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허리를 잔뜩 구부린 채 들어왔다. 봉이야 아버지 등에 물 좀 퍼부라. 예. 봉이는 샘으로 내려와 힘껏 펌프질을 했다.
아버지는 소금꽃이 얼룩덜룩한 윗도리를 벗으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봉이는 얼른 찬물을 끼얹었다. 아우 시원하대. 아버지가 입으로 내려온 물을 내뱉었다. 봉이는 속도를 조절해가며 물을 퍼부었다. 아버지 여기요. 아우 붕이야 억수로 시원하대. 아 좋다. 아버지는 미숫가루 탄 물을 단숨에 들이키고는 마당 앞 감나무에 있는 들마루에 펄썩 엎어져 누웠다. 아이고 야야 방에 들어가 자야지. 할머니가 흔들었지만 아버지는 꿈쩍도 안 했다. 밤새 할머니는 이불을 차던지는 아버지 곁을 지켰다. 봉이도 그 옆에서 부채질을 하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다. 감나무에서 새하얀 감꽃이 별처럼 쏟아져 내렸다. 등장인물 봉이, 유란이, 상구, 상구 아버지, 종대 아버지, 윤승범, 봉이 할머니, 순애, 순애 아버지, 윤미라, 덕주, 봉이 아버지, 일꾼 1, 윤희용, 종대, 종대 엄마, 일꾼 2, 한지은. 해설 김윤희였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배우분들 아주 열연을 펼쳐주셨습니다. 네, 낭독장 우연옥 동화 작가님의 감꽃이 별처럼 쏟아지던 날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 연속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저희 극 중에서도 나왔었죠. 찔레꽃. 예. 뭐 찔찔레 먹고 맴맴 하는데 그것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장사익 선생님의 찔레꽃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꽃 찔레꽃 손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그래서 울었지 목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울었지 하얀 꽃진 내꽃 손박한 꽃진 내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 울었지 네, 찔레꽃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아까 극 중에서 불렀던 것과는 아주 다르죠. 네, 이 곡을 적극 추천해 주신 우리 윤 작가님, 궁금했어요. 네, 이 노래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찔레꽃 장사익 선생님의 찔레꽃은 다른 가수가 이야기하는 노래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인의 한이 좀 느껴져요. 한이 맞아요. 느껴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옛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봉이 아버지 고생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한들 또 그 아버지의 모습들 이제 우리가 이제 아버지 엄마가 됐잖아. 우리가 이제 아버지 엄마가 돼가지고 왜 그때 몰랐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장사에게 찔레꽃을 한번 듣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인은 정서가 한이 많잖아요. 한이 있어. 그래서 더 이렇게 더 가까이 이렇게 그렇죠.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오늘 이 낭독극을 했는데 이 에피소드에 관해서 저희가 지금 그 노래 틀고서 있는 동안 저희 배우분들끼리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 얘기 좀 공유 좀 할까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과. 솔직히 요즘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하고 핸드폰에 익숙해 있어서 이 찔레꽃을 몇 단 먹는지 그리고 이게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을 거고 진짜 저도 우리 몰라요. 세대나 돼야 공감할 수 먹어봤어? 있을 텐데 도시에 사셔서 모르시죠? 진짜 찔레꽃을 먹어봤어? 예, 먹어봤어요. 어. 찔레꽃이요. 이 여린 가지 순 있잖아요. 예. 그거를 똑 해서 이렇게 껍질을 싹 벗기면 가시 부분이 싹 벗겨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거기 나레이션 네. 부분에도 있었어요. 그 여린 잎이 나물처럼 이렇게 생으로 아. 먹으면 상큼하고 시원한 맛이 나는 아까 어. 박하사탕 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큼하고 시원하고 그 오이 같은 아하, 맛이라고 해야 시원한 되나? 맛이 있구나. 아니 근데 그걸 먹고 배부를 때까지 먹으려면 얼마큼 먹어야 돼? 배가 안 부르죠. 근데 먹어도 그게 먹어도. 어떻게 불교술 하나요? 근데 물들이면? 그 딱 이거 가지를 똑 꺾으면 이 색깔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피부에 묻거나 손톱에 묻은 다음에 살짝 마르면 코팅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매니큐어라고 하고 이렇게 바른 거예요. 손톱에다가 매니큐어 기분을 느끼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모들이 많았어가지고 이모들이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거 따자 그러고 막 따면 저는 잘 못 알아보죠.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따라서 이모가 따준 거 껍질 벗겨준 거 이거 먹어 그러면 먹었던 거 또 손톱에 발라줬던 거 기억나고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저는 그 보리 꼬실라 먹자에 그 보리 꼬실라 준 거 경험이 있거든요. 저희 친정 엄마가 그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한여름밤에 모깃불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그 모깃불 꼬실라 위에서 먹었다. 이렇게 꼬실려 갖고 먹는 거예요? 네네 네. 이거 이제 불에 태워가지고 네. 네, 이렇게 그럼 그 무슨 맛이 나? 보리 누룽지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룽지 맛? 약간 탄 누룽지. 우리가 왜 보리차 아니 그걸 옛날 보리차 익을 때까지 꼬시려면 오래 걸리나? 이제 보리 그 겉에 있는 것들 다 네, 이게 탁탁 꼬스나게 소리 나면서 이 탁탁 보리를 터져. 싸고 있는 이 껍질이요. 껍질이 툭 터지는 아. 거예요. 터지면서 알맹이를 그쵸? 먹으면 예. 너무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막 손으로 비비면 비벼가지고. 그 껍질이 티밥 벗겨지고. 티밥하고 다른 건가? 조금 다른 다르죠. 맛이죠. 예. 네. 그거 익지 않은 생보리를 구운 거니까 구운 조금 거니까. 딱딱하죠. 그래도 맛은 구수할 예.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때 친정 엄마랑 같이 보리 꼬실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 파 작업할 때, 대파 작업할 때 대파도 구워서 먹었는데 맛있죠? 애들은 파를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파 껍데기를 축축 벗겨가지고 막 먹여줘요. 야 이게 약이야 약 그러면서. 근데 파도 익으면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구워 먹은 파 거. 구워 먹으면 맛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 삼겹살 먹을 때 파 구워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네, 또 무슨 저희 이런 에피소드에 관련된 것들 뭐 기억나는 추억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추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골이 있는 것이 좀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 그 어릴 적 기억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 도시에 추억이 없어요? 저는 방학 때는 시골 내려가고 또 학기 중에는 서울에서 다녔는데 이 양쪽에 추억이 다 있거든요. 기억력이 좋은가 봐요. 도시 애들도 겨울에는 연탄 막 던져서 깨가면서 놀고 그랬죠. 옛날에 연탄재로 해가지고 눈사람 굴렸었잖아요. 예,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얼음이 얼면은 어른들이 연탄재 부셔서 그렇죠. 길 만들어 그렇지만. 놓고 와라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연탄을 부셔도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러니까 길 가운데다가 팍팍 던지면서 막 발로 밟고. 근데 이제 얼음이 없는 날 연탄을 발로 차서 깨면 혼나는 거죠. 공식적으로 허가된 날만 하는 걸로. 저도 어렸을 때 여기 봉이 친구들이 있던 것처럼 어렸을 때 그 한 6, 7명 정도 되는 애들하고 같이 겨울이면 산에
그 나무 하러 갔어요. 애들이랑 같이. 그래서 음. 나무까지. 그래도 예. 솔가지. 솔가지 나무도 솔가지 있고 이런 것들 예, 삭쟁이 나무도 있고. 맞아요. 그거를 푸대에다가 푸대 하나씩 들고 애들아 우리 나무하러 가자.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누가 더 많이 다 맞아요. 받고 오나 네. 내기 하는 거죠. 뭘 그런 걸 내기해. 아무튼 네. 그런 건 그래서 내기 하더라고요. 진짜 등치는 요만한데 한 푸대 진짜 이거를 자기 키만큼 더 크게. 네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짊어지고 내려오는 기도 하고. 저거는 지게에다가 했어요. 지게에다가 막 이렇게 해갖고 지게를 이거 등에 메고 내려가는데 뒤에서 경운기가 탈탈탈탈탈 따라오더니 아이고 어느 집엔지 욕심도 많다. 발밖에 안 보이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겁고 많아가지고. 나이 차이가 별로 이렇게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한 2, 30년 이상 차이 나시는 분들 저도 같아. 항상 느끼는 거예요. 미라 배우가 얘기하면 이상하다. 우리 목소리가 고우신 해설 담당 우리 윤희 배우님. 네. 네. 도시에서 자라신. 강남의 음마 아파트에 살았던 김윤희 배우는 지금 침묵으로 근데 여러분들을 아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끄덕끄덕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음마 아파트에 사셨군요. 스카이 콩콩을 탈았죠. 저는. 저도 탔어요. 스카이 콩콩. 그건 저도 탔어요. 그거 타다가 무릎이 맨날 아프고 여기 두 분은 삽을 탔어. 저 삽도 타봤어. 맞아. 저기는 스카이 코코, 이쪽은 삽. 그러네. 참 시골에서 어렸던 시절을 보내시고 추억을 많이 가져셨던 분들이 많이 부럽습니다. 저는 정말. 그리고 그런 분들이 감성도 더 풍부하시고 상상력도 굉장히 풍부하신 것 같더라고요. 왠지 알아요? 왜일까요? 텔레비전이 없었어 시골에. 맞다. 맞다. 그러니까 밤새 꿈꾸고 상상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도시 사람들은 밤에 텔레비전 봐야지. 근데 시골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어느 마을은 전기도 안 들어와. 그럼 이제 호롱불 켜놓고 그 형제들이 쭉 한 방에 눌러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옛날 얘기하는 거야. 옛날 얘기하고 뭐 누나가 무서운 얘기 좀 해줘. 그럼 누나가 진짜 무서운 얘기 해줄게. 막 이러면서 무서운 얘기 들으면 그 한 입을 덮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상상하고 하니까 좀 더 풍부해지죠. 네. 우리는 텔레비에서 전설의 고향 그렇지. 귀곡성을 봤는데 전설의 내 고향. 다리 내놔. 모여서 다 같이 보고. 시골에는 진짜 이장래나 뭐 이렇게 잘 사는 집 한두 집만 TV가 있어가지고 TV 뭐 경기 같은 거 하거나 명화극장 하는 날. 레슬링, 기밀 레슬링. 예, 맞아요. 기밀 레슬링 할 레슬링. 때는 동네 어르신들 다 다 거기 모여가지고. 모여서 마당에서 TV를 대청에 맞아요. 마루끝에다 놓고 마당에 다 모여가지고 TV 봤던 기억. 지난 시간 그리고 요번 시간 같이 이렇게 우연옥 동화 작가님의 감꽃이 별처럼 쏟아지던 날 저희가 작품을 준비하고 또 같이 낭독을 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들이 굉장히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되게 삭막하게 살고 팍팍한 삶을 살다가 이런 동화를 읽고 또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희 마음도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말 이거 작품 준비하면서 이렇게 글을 각색하면서도 굉장히 행복하고 또 낭독하면서 우리 같이 하시는 배우분들이 너무 재미있어 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동화인 것 같아요. 네. 물소리 끝나고 아이들은 완전히 다른 나라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이해도 경험해보지 한다고 못했던 것들. 구경도 못 해보고 옛날에 우리 아이하고 같이 그 어느 식당을 갔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쑥 보더니 아빠 이게 연탄이야? 연탄이야 몰랐어? 처음 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연탄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오늘 우리 동화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근데 우리는 상상이 되잖아. 우리는 봤으니까. 그 시기를 살았고. 우리는 시간 여행을 했어. 너무 행복한 행복했죠. 어느 서평가가 쓰신 이 서평 중에 이 동화책은 골동품 같은 동화책이 아닐까 싶다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공감이 되게 가더라고요. 공감되네요. 예. 저희 윤승범 배우님은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상구 맡고 계시잖아요. 네. 상구는 왜 이렇게 얄미워요? 너무 잘 어울려. 상구요? 상구 역할이. 제가 이거를 이제
제안을 받고서 대본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면서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른을 위한 동화가 맞는 것 같아. 그 옛날 60년대 70년대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재밌어요. 이 상구라는 그 캐릭을 자꾸만 분석해 보니까 완전 개구장이인데 봉이를 아주 좋아하는 그렇죠. 그 느낌이 막 와. 너무 좋았고요. 끝날 때까지 제대로 상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상구 더욱- 역할을 넘겨주지 야, 않겠다는 절대 의지가 느껴집니다. 누구에게도 넘길 수 없어. 상구는 내 거야. 목소리며 표정이며 표정 보여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완전 찰떡이네요. 나는 그 지금 승범 배우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라고 봐요. 캐릭터 분석 안 했어. 똑같아. 본인인데 무슨 원래 나야. 무슨 캐릭터 분석을 해. 들켰어요? 응. 본인하고 딱 걸렸네. 똑같죠? 맞아요. 아, 재밌다. 그러면은 우리 윤 작가님은 봉이 아버지랑은 비슷해요. 설명충. 그런 거 같네. 예, 사실은 이 동화책에 봉이 아버지 대사는 많지 않은데 이제 너무 설명이 긴 이런 부분은 제가 일부러 봉이 고맙습니다. 아버지 대사로 많이 고맙습니다. 넣어드렸어요. 자, 우리 봉이 나 같지 않아요? 라니 씨는 성격이 너무 똑같은 똑같은 것 것 같아. 같아요. 예. 내 얼굴을 못 보겠어. 네? 봉이 얼굴을 못 보겠어. 왜요? 진짜 봉인 것 같아. 너무 떨려가지고. 떨려서. 흔히 봉이가 해결사예요. 뭔 일이 있으면 딱 그쵸. 나서서 용감하게. 그 상구가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기대고 싶은 봉이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싶은. 나중에 정말 후속편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달에도 이제 요 작품을 하죠. 거기서 이제 봉이하고 상구의 러브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저 어느 편을 골라야 될지 참 고심이 되네요. 분명히 없다면 러브 스토리가 우리가 있을 것 만들어서라도 같은데. 해피엔딩을 한번 만들어 없지는 볼까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기대되네요. 네. 결혼을 약속하는 꽃반지 주고 그치. 근데 그런 거는 어렸을 때 추억으로 남겨놓는 게 제일 좋아요. 현실로 가서 결혼하면 깨져다. 그러나 상구는 서울로 떠나는. 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달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 신나는 분위기 살려서 예전 1979년 노래네요. 산울림의 개구쟁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같이 인사할까요? 다 같이? 네, 다음 달에 또 만나요. 다음 달에 봐요. 또 봐요. 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혹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놀아요. 춤을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우리 같이 불러요. 예쁜 노래 고운 노래 불러요. 이마엔 땀방울 마음엔 꽃방울 나무에 오를래 하늘에